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기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볼 건데, 오늘 시장이 많이 무너졌죠.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코스피 코스닥이 서킷 둘 다 걸릴 정도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즉, 8% 이상 시장이 빠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서킷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2000년대 이후로 2000년 딱 2000년 이후로 서킷이 발동됐던 경우가 지금이 여섯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 닷컴 버블 요때 한번 무너지고요. 2000년도에. 그리고 2000년대 현대그룹에서 이제 유동성 문제로 요거 4월달, 요거 9월달에 한번 서킷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 요때 서킷 걸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서킷이 두 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서킷이 걸린 건데, 즉 2000년에 두 번, 2001년에 한 번, 2020년 코로나 때 두 번, 24년에 요번에 한 번. 그래서 서킷이 잘 안 걸려요. 그만큼 시장이 빠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 빠져도 이제 꼬리 달고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심각하게 시장이 폭락을 했고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를 뿐만 아니라 전 종목을 봤을 때 AI도 AI지만 어떤 종목이든 고평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품이 붙은 종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빠지면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있고 난 뒤에는 항상 상승을 할 때는 실적 베이스인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형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정 주가를 좀 계산해 보면서 빠지고 있을 때 물론 넉넉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손절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적정 주가에서 내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했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더라도 적정 주가 인근이나 적정 주가보다 더 빠졌을 때 저평가 구간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다가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우선 대부분 제가 기계로봇 테마 담당 멘토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거의 다 기대감에 움직이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인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거품이라는 거죠.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래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흑자 베이스, 재무 베이스로 적정 주가를 좀 구해보면은 주가가 어디 이상 빠졌을 때 거품이 다 빠졌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보기도 싫네요. 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거의 18%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장기평의 지지라인들에서 반등을 보여주다가 금요일 시장 빠지고 오늘 시장 빠지면서 지금 그 아래 매물대, 제가 요 라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요 아래 매물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장기평 라인들 매물대 이탈하면은 그다음 뭐 매물대는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건 기술적인 분석들과 재무상으로 따져봤을 때 재무상으로 이제 어디 가격대가 적정 주가인가를 확인을 해서 이 기술적인 분석과 재무, 그리고 뭐 프리미엄, 뭐 지금 테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다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품도 빠지고 테마도 의미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시장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실적.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이 괜찮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앞에 다행히 그래도 매물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대 지지저항 라인들까지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뭐 서킷이라고 하면은 말 다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해서 39종목이 양봉이고요. 나머지는 다 음봉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마이너스 8%, 코스닥 9.6%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보시면 놀랄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오늘 뭐 시가로 따져보면 시가에서 이만큼 빠진 거고, 금요일날 종가로 따지면 금요일 종가 대비 이만큼 주가가 빠진 거예요. 하루에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평균. 엄청 많이 빠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평소에
주가가 움직일 때, 지수가 움직일 때, 지수의 폭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 요 정도 밖에 안 돼요. 5개 음봉 연속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갑자기 떨어질 때 이거. 근데 오늘 요 정도가 빠졌죠. 많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빠질 때는, 뭐,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절하면 여기서 손절 라인 잡았는데, 여기 갭 여기서 떠가지고 시작하면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는데, 그럼 20% 손절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평단이 여기면은 거의 30% 손절인데, 이런 경우는 시장이 이만큼 갑자기 급락을 하면 그만큼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약손절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더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 웬만한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스윙은 다 손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손실 감당이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실적 베이스로 우리가 하나 볼 거고요. 매물대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매물대 라인들. 매물대 라인들은 요 라인들 이탈, 장기 입형 라인들 이탈하면 그 다음 매물대가 요쪽 정도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매물대는 요 라인들을 체크하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연간점으로 따져봤을 때 흑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2022년, 2023년으로 따져봤을 때 상승 매출액 상승폭이 커지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죠. 그래서 ROE로 따져보더라도 적자가 나다가 ROE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면 고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ROE가 25%, 33%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물론 2024년도 봐야 되겠지만 우선 2024년에 1분기 매출액만 따져봤을 때 거의 450억이 나왔다는 건 전년도 매출액의 거의 절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대한 매출액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적적으로는 탄탄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괜찮은 회사다. 근데 주가가 지금 시장에 빠지면서 조정을 같이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무상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BPS를 봐야 됩니다. BPS는 뭐냐면 BPS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당 순 자산 가치예요. 한 주당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한 주당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가가 따져진 게 BPS입니다. BPS로 따져보면은 1,300원 정도 되죠. 근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가 5,000원 정도가 됩니다. BPS보다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당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 주당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은 4,400원 정도가 나와요. 4,400원 정도. 제가 계산하는 적정 주가 법이 있습니다. 그 적정 주가 법을 계산하면 한 주당 4,400원이 나오는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4,900원이죠. 그리고 적정 주가 4,400원을 잡았을 때, 이거 2023년 기준입니다. 그럼 2024년 기준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더 올라가면 한 주당 적정 주가가 더 높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에 대한 예상 구상도 없기 때문에 2023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4,400원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2023년 기준의 적정 주가가 4,400원인데 이 4,400원보다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정 주가보다 내려온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매물대를 그어봤을 때 이 라인들을 이렇게 그었었죠.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그었는데, 그러면 4,400원 딱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보다 내려가면은 요 아래 매물대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고 반등이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재무상으로 4,400원이 적정 주가니까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 우리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물대 라인들을 체크하면서 오히려 확신 있게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순 있을 겁니다. 물론 재무보다 적정 주가, 재무로 구했던 적정 주가보다 항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에 매출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올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 AI 거품이 꼈기 때문에 만원대까지 올라간 거고,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적정 주가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서 아래 매물대를 왜 그어놨냐면 지금 이 장기평 라인들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한 번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들이 있잖아요. 신용담보로 매수한 물량들이 있는데 이 신용담보 물량들이 신용 담보 부족으로 이제 오늘 이제 담보 부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시장가로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럼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은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신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신용 증거금 100 있잖아요. 증거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는 증거금 100 종목 말고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은 내일 신용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계산했던 재무상 적정 주가는 4,4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시장을 보면서 오늘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좀 알아두면 그나마 이제 어느 가격대까지 매물대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